국민의힘 토론회가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아가지고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웃겼고요. 그 뒤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구시장이 돼서 그래요. 그게. 대구시장이. 대구시 안에서는 절대 군주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퇴보를 한 거예요. 큰형님 윤석열 통해서 황태자 노릇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 대선이 마지막이었구나. 보리밥집에 나타났더라고요. 그 발 달린 짐승이 뭐 어디인들 못 가겠습니까만은 지금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얼굴 내밀고 그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눈치 씨. 코치라고 요만큼도 없는 자니까. 네. 윤석열 지금 보리밥이 아니라 콩밥 먹어야 된다고 국민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나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진짜 국민들이 열불이 터지는 거죠. 그러네. 열불이 터지는. 네. 그래서 다시 막 재구속 빨리 시키라고 국민 우라병 난다고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왜 국민들 눈치를 안 봅니까? 어디 조용하게 처박혀 있어도 지금 저기 한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식당이던데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저기 공개한 사진인데 옆에 다른 사람들도 다 있어요. 다 자기 식구들도 아니고. 그런데 한 4명 이렇게 있는데 귀에 이어폰 끼고 있는 자도 있더라고요. 그 뭐 경호원이겠죠? 저기 밥 네. 메뉴가 혹시 콩밥인가요? 보리밥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콩밥을 먹어야 된다니까. 섞어줘가지고 콩밥을 네. 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저걸 보고 막 많은 분들이 부산이 대행님 보리밥 우리는 어렸을 때 없이 살아서 보리밥 이 갈리는데 보리밥 별미로 찾아다니면서 처먹는 놈이 있네. 하여튼 먹는 거 하나는 슬럼프가 없다니까. 김서구님 영원히 꽁보리밥 먹으러 징역에 나갔으면 쓰겠는데 근데 요즘에 교도소에서도 꽁보리밥 아니에요. 네, 쌀밥입니다.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천공이 예. 왜 일부러 롯데호텔이나 로비에 나타나가지고 일부러 찍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왜 이번 주일에는 공판이 없네. 내가 가서 사진 찍힐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도 지금 윤석열도 보니까 대통령 하면서 이제 이른바 방송 뽕을 좀 맞았어요. 뉴스에 자기가 안 나오면은 지금 특히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니에요. 경선과 한독수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게 여기서 잊혀지면 안 된다. 날 잊지 말아줘. 그래가지고 일부러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왜 뭐 그 변호인단 욕설 또 공개돼서 난리 났잖아요. 네. 일부러 그걸 공개한 설마 거지. 보리밥으로 덮으려고 한 건가? 어쨌든 너무 뻔뻔하고 맞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왜 경호원 대동하고 김계리 변호사, 뭐 베이철 변호사 식사한 거 아주 뭐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뭐 김계리 변호사가 찬양을 할 텐데 이 정도면 스트롱이 아니라 매드 아닙니까? 매드. 이 상황에 꽁보리밥 먹고 저렇게 활보하고 다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보니까 구속 취소해진 재판부에 다시 분노가 확 치미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생각이 들었고 역설적으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치인은 공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란숙의 민낯을 우리는 그대로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윤석열은 이제 정말 다시는 저런 자가 태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나라를 망친 게 아까 우리가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윤석열 취임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가 차고 하품이 나왔습니까? 저는 막 연설 비서관을 욕했다니까요. 저런 놈이 어떻게 연설 비서관이 있냐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연설 비서관은 죄가 없더라고요. 연설 비서관이 쓴 게 아니고 지가 다 쓴 거예요. 지가 뭘 한다고 쓰냐고요. 뭐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용도 없고 자유 무슨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자기 딴에는 그게 무지하게 멋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데 이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취임사부터 우리는 헷갈렸어요. 아니 무슨 샬라야. 2023년 3.1절 기념사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읽어본 중에 가장 망언에 가까운 기념사. 일본은 협력하는 파트너다. 3.1절 날 이런 말을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다니. 근데 제가 그날 그 주변에 종편 나가서 최악이라고 했다가 이제 바로 잘린 경험이 있는데 그 3.1절 기념식이 어디서 열렸는지 아십니까?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렸어요. 유관순 기념관에 가가지고 일본은 협력하는 파트너다 이런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찌감치 미천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 역사는 다시는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알겠습니다. 윤석열 연설 비서가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좀 잘못 알았어요. 이제 윤석열은 앞으로 이야기할 것은 뭐 보리밥집도 별로고 이제 법원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런 걸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끝으로 오늘 이제 국민의힘 결선 뭐 이게 결선인가? 일단 과반 후보는 없어 보이죠? 없을 거예요. 네, 4명에서 이제 2명으로 하는데 저는 오늘 어떤 매체 제목 보고 깜짝 놀라면서 웃었는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사람 중 한 명은 분노를 흘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명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썼지 했더니 안철수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로 한 거고 안철수 떨어져도 그거는 분노는 아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다. 이렇게 쓴 것 같아가지고 에이 그래도 좀 그렇게 했다 했는데 자 일단 뭐 2명 또 뽑겠죠. 근데 그것도 그럴 걸 뭐하러 그냥 아예 왜 한덕수를 부전승으로 올리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누가 2명 될 것 같아요? 먼저 김남국 의원님부터. 김남국 의원님. 탄핵에 찬성한 사람 2명, 반대한 사람 2명 이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에 썩은 동아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와 단일화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와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는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찬성하는 후보를 옹립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3명의 안철수, 김문수, 홍준표는 뭐 안철수 후보까지 맞듣지 않지만 한덕수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하냐 지금 경선 중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가장 스무스하게 단일화를 할 김문수 후보를 좀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탄핵 반대 측에서. 그다음에 탄핵 찬성 측에서나 이제 한동훈과 안철수가 있는데 안철수 지금 후보님은 약간 지금 탄핵 반대 쪽. 예, 탄핵 찬성 쪽입니다. 탄핵 찬성. 탄핵 찬성. 쪽에서는 한동훈과 안철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너무 지금 약간 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한동훈을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김문수와 한동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면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혜연 원장님 예측은 어떻습니까? 김문수, 한동훈 올라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민감한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네요. 근데 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초기에 뭐 그 온갖 키높이 구대 인신공격 이거 보면서 오히려 저는 점수를 좀 까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의혹 때문에 그런 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쉽게도 두 사람 다 대통령감이 너무 아니라 참 씁쓸합니다. 저는 완전히 다르게 예. 할게요. 저는 저도 어저께까지 김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안철수가 한 5, 6%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개를 다 합한다고 해도 3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가 70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절반으로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김문수 쪽으로 조금 더 갈 텐데 이렇게 그거를 잘 하다 보면은 잘하면은 김문수, 홍준표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어저께 나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한덕수 나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뭐 조선일보 나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거 다 보면은 모든 걸 지금 한덕수로 몰아가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 보면은
김문수 쪽으로 좀 몰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한동훈은 조금 버겁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더 가서 저는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홍준표 저기 뭐 은퇴는 조금 막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좀 더 즐거우려면은 은퇴해야죠. 지금 사실 두 분이 아예 홍준표를 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건데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 대선이 마지막이었구나. 그 뒤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구시장이 돼서 그래요. 그게. 대구시장이 돼서. 대구시장에서 완전히 봉건 영주가 돼버렸어. 예. 완전히 지금 대구시장 안에서는 절대 군주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퇴보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보이는 행동들이 그래서 그렇겠다 싶네요. 아,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뭐 나라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고 성찰을 하지 않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가지고 키높이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났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제일 한심했던 부분이 홍준표하고 한동훈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건데 한동훈이 먼저 싸움을 걸었죠. 코박콩이라고 아세요? 코박콩이 뭐야? 이렇게 코박고 그냥 절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홍준표 그걸 또 너는 그렇게 하면서 또 사진 석 장 가지고 와서 또 들이밀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 유치찬란해가지고 말이죠. 초딩들 싸움 보는 것 한번 같았어요. 보실까요? 아, 진짜.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콩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몰라요. 모르세요? 네.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코박콩이란 말은 대통령한테 서문시장 왔을 때 내가 45도 절한 일이 있어요. 그걸 좌파 매체에서 코박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한동훈 후보한테는 어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사진이 있다 없다 그랬는데 이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그 이재명 후보한테 90도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90년 그 대통령한테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한테 절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참모들 쉽게 하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너 이거 했지? 너 몰랐지? 메롱. 이러는 것 같아. 공격할 거 없어가지고 아, 나 정말.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그걸 코박콩이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왜 한동훈은 토론판을 그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정말 깐죽이야. 근데 저거는 완전히 한동훈 탓이에요. 지금 저는 저거 한동훈 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출신은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제 한동훈이 그래도 탄핵 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봐주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 한동훈 정치판에 남아서 검찰 티를 다 벗기 전까지는 도저히 안 되는데 지금 나와서 완전히 검사가 취조하듯이 너 내가 다 갖고 있어. 내 캐비넷에 다 있어. 너 이거 했지. 너 저거 했지. 막 이러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상대편이 뭐 아무리 저기라지만 대구에 처박혀 있더니 봉건 영주님께서 노여움이 나시지. 그러니까는 저는 저거 다 한독수 저기 뭐야 죄송합니다. 한동훈이가 한시 출신도 싫고요. 솔직히 하버드 출신도 다 싫고요. 다 싫습니다. 근데 진짜 하여튼 이보다 한동훈. 유치찬란할 순 없다. 유치원생 햇님만 달린 반이 싸워도 이 정도는 아니다. 무슨 말이야. 힘만 달리는. 유치원생이 화날 것 같아요. 누가 지금 더 간신배냐? 국민들 보기엔 둘 다 간신배예요. 예? 그리고 당대표까지 하고 이랬던 사람이 사실 대구시장 출마했던 것 자체도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 해서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아, 그리고 저는 뭐 한동훈 본인이 누구 덕에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당대표 되고 했습니까? 큰형님 윤석열 통해서 황태자 노릇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서로 간신배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간신 브라더스가 누가 더 간신이냐 이러는 거 보면 참 씁쓸하네. 하나 인정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웃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웃겼고요.
심지어 이번에 국민의힘 토론회가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아가지고 쇼츠로 너무나 대량 생산돼가지고 몇 개는 막 300만 조회수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댓글이 근데 사관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그 대선 예비 후보들 토론회 유튜브 영상보다 본인들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더 많다고 자랑을 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아니 썬데이 서울하고 지금 노벨문학상하고 비교하자는 거냐. 이렇게 한쪽은 지금 막 메가시티, 지역균형 발전, AI, 불평등 완화, 트럼프 정부의 무역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한쪽은 죄송합니다. 바퀴벌레로 태어날 거야. 바퀴벌레야. 갈 거야. 너 키노비구도 신었지. 그런데도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뭘. 다 저한테 밀리던데요? 그렇게 10%밖에 안 썼습니다. 네. 정말. 정말 아유. 정말. 오죽하면은 그 저 SNL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SNL. TV 토론 같은 거 보셨죠? 네. 다른 분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 경험이 짧은데 자기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한테 다 밀리던데요? 그걸 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야, 그러니까 얘는 장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수는 어떤 싸움에서나 자기의 싸움은 모든 걸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건 국민 앞에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했는데 내 힘의 10%도 안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국민의힘 대선 시건방. 후보가 돼도 백운계 정치 1번지 안 부를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 정치 1번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애청자님들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뭐 제가 단순히 뭐 키높이 때문에 안 부르는 건 아닙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후보자 토론에 민주당은 재미없었습니다. 너무 바른 얘기만 해서.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토론이 정말 맥주 안주였습니다. 토론해 보면서 올해 가장 크게 웃었을 겁니다. 그래 덕택에 웃었다. 그래. 수고했어요. 예. 동그라미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윤석열이 이재명 조국에게 한 것은 양아치 보복이었죠.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할 일은 법치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겁니다. 후보 수락연설은 계엄으로 상처난 가슴에 진통제 같았습니다. 아까 제가 한 분을 잊은 분이 있는데 우리 또 송영길 대표님도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또 송영길 대표님도 절대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찐이파원님께서 그 정기회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렸는데 방송 전에 그 재방송을 다른 데다 틀었는데 거기에 또 슈퍼챗 보내주셨군요. 네,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도 반성을 안 했죠. 2022년 4월 25일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나온 게 있죠. 공천 관련해서 강서 김태우도 얘기한 게 있냐? 박성중한테 얘는 그리고 보면 뭐 뒤에 뭐 C나 이런 거 점칠도 붙이질 않아. 김태우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으면 한번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좀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은 나가서 2번, 3번 떨어진 사람들은 지명도가 있으니까 지지율이 높겠지만 또 내보내면 민주당 입에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안 하도록 좀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식 앵커님. 예. 지 딴에는 지가 장치를 무지하게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뭐 아주 황제였었죠. 자기 말 한마디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꽂아놓고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실제 그 바닥을 오랜 기간 다져왔던 사람이 있든 말든지 간에 윤석열 한마디라고 하면 무조건 어떤 후보든지 간에 다 꽂아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JTBC로 확인된 김태호 관련된 방금 우리 앵커님께 소개해 주신 저 녹취라든지 MBC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인선 의원과 관련된 녹취라든지 다 어쨌든 양대 언론사가 녹취를 확인했다라고 하니까요. 이 녹취 내용은 아마 윤석열의 육성이 담겨있는 이 녹취의 내용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저는 뭐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특히 이인선 의원에 대한 보도를 보면 거기에 경쟁했던 후보가 유영하, 이인선 그리고 김재원으로 나와요. 근데 MBC 보도도 이 이인선 의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과거에 명태균이 김영선에 대한 그 공천에 매달렸던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을 하거든요. 명태균이 과거에 김재원 전 의원과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김재원 의원이 계속 라디오에서 명태균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까불지 말라는 식으로 명태균이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올리냐면 당신 대구 수성을 왜 떨어졌는지 모르잖아 라는 식으로 명태균이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확실한 연결고리는 안 나왔지만 이인선을 대구 수성으로 앉혀주는 그 과정에 혹시나 명태균의 입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내포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 시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초보자의 행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생 처음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게 2배가 됐어. 그러면 그 주식 초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식 천재야. 내가 분석하는 게 맞아. 예. 그리고 나서 그냥 다 올인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경우가 딱 그거예요. 난생 처음 치러본 선거잖아요. 다른 선거 치러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첫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난 정치 천재인 거야. 선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내가 처음 나가서 남들은 막 몇십 년씩 고생하고 뭐 2번, 3번 하다가 대부분 안 됐는데 나는 첫 선거에 그냥 덜컥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모든 선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택도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보궐에 그 사람 사면 복권 시켜서 다시 출마시키고 그냥 아무나 꽂아도 되고 만약에 자기가 꽂은 사람이 떨어지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냐? 부정선거야 이거는. 내가 틀렸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릴 리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부정인 거고. 예. 예. 저 얼마나 웃긴 자냐면 윤석열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청장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발등 찍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지지율 더 추락하기 시작한 거고 추락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또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총선을 맡긴 거잖아요. 한동훈하고 갈등 때문에 또 엄청나게 예를 들면 내부에서 북적북적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자기 스스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최고의 정치 선거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자기 발등 계속 2번 찍어놓고도 아픈 줄을 몰라요. 자기 발등 찍으면 아픈 줄 알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새끼 보내놓고 한동훈하고 또 싸우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씀하신 궁정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검찰총장식 국정 운영을 한 것 같다. 내가 말하면 다 듣는 거지. 어디서 말이 많아. 무슨 선거를 내. 무슨 경선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판단들을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지. 그걸 안 들으면 니네들이 내 부하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존재했었기 때문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직진만 했던 거죠.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판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노렸던 사람들이 물 만나는 듯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기 스스로 한 짓에 자기가 지금 예를 들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 가서 뭐 평생을 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결국 본인이 한 말대로 됐잖아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그 지지자하고 한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을 때 뭐 당 뭐 이러면 그냥 뽀개버리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국민의힘 뽀개버린 겁니다. 들어가서. 큰일 하신 거죠. 예. 국민의힘을 뽀개니까 김용남 의원님 같은 분도 나오시고. 덕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침몰할 뻔하셨는데. 이제 이자들의 말로는 우리가 익히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요즘 대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왜 대선을 손꼽아서 기다립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단죄되는 것을 좀 지켜보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이지요. 좀 이제 좀 정신들 참 차리고 검찰 저는 아까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재수사 결정했다는데 그거 할 거면은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해야지 왜 그건 또 명품백은 기각했는지 전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